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헤이렌베인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렌베는 지난 라운드 네이메언 원정에서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폴렌담과 즈볼레 상대로 6골을 폭발하며 완승을 거뒀었는데 네이메언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현재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경기력인 페에노르트를 상대해야 한다. 맞불을 놓는 운영으로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기에 아메스트풋을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페에노르트는 호벤 원정에서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 다시 완승을 따내며 무패를 유지했다. 초중반 다소 주춤한 시기도 있었고 유럽 대항전에서 천적인 로마를 만나 탈락했지만 호벤에 어느덧 승점 10점 차이로 다가갔고 KMVB컵에서는 결승에 올라 우승컵을 노리고 있다. 득점왕 경쟁 중인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비롯해 민테와 우에다, 파이샹과 이바누세츠 등 공격진이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페에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헤렌베는 반 아메스트풋과 샤라위 등 능력 있는 공격수들이 있다. 그러나 스벤 반 피크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시즌 내내 기복을 보였다. 제루키와 위버 등 최고의 경기력을 자랑하는 중원이 나서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히메네스와 우에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페에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하위권 팀인 벌리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타이트한 일정 속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연패를 당하며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최근 3경기에서 경기당 3골을 뽑아내며 무패를 기록했고 보인과 파케타, 워드프라우스와 쿠두스 등이 공격 작업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다. 빌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토트넘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고 5위인 토트넘의 승점 2점 차로 추격당했다. 한 경기를 더 소화한 상태기에 4위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손흥민의 토트넘에 넘겨줬고 이 경기 승리가 중요하다. 아약스전이 있긴 했지만 홈 경기였기에 로테이션 없이 베스트 11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단, 주장이자 중앙 미드필더인 맥긴이 리그 징계로 이번 원정에 출전할 수 없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빌라는 루이즈와 틸레만스가 중원에 나서 맥긴의 공백을 메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 공세를 끊어내는 시작점이자 터프한 수비에 강점이 있는 맥긴의 공백은 작지 않다. 수책과 알바레즈가 강한 압박으로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보인과 잉스가 집요하게 골문을 노릴 웨스트햄이 홈의 이점을 살리며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 승리로 리그 연승에 성공했다. 시즌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며 강등 위험성이 컸는데 잔류권으로 올라갔다. 직전 레체 원정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마이클의 결승골이 나왔고 매그나니와 카발 등이 수비로 상대를 막아냈다. 이번 홈 경기에는 스트라이커인 앙리가 빠지기에 수슬로프와 라조비치 등이 더 많은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이다. 밀란은 라치오와 엠폴리를 잡고 리그 2위로 올라섰다. 유벤투스가 최근 주춤한 사이에 제법 벌어졌던 승점 차를 극복했다. 그러나 유벤투스와 승점 1점 차기의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3위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비록 주중에 체코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칼루르와 레인더스, 추크웨제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베로나는 두다와 세다르 등 최근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잘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슬링과 라조비치로는 밀란의 강력한 수비를 넘어서기 어렵다. 로프터스치크가 절정의 컨디션으로 중원을 지배하고 있고 플리시치와 추크웨제가 측면을 공략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클레르몽 대 르아브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레르몽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7위 팀인 메스 상대로 90분 낸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패했다. 니콜손과 알레비냐, 라샤니 등 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았고 기와 벨라 등을 교체 투입했음에도 마무리에 실패했다. 승격에 성공한 이후 안정적으로 리그앙에 연착륙했는데 강등이 가까워지고 있다. 르아브르는 툴루즈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브레스트와 릴 등 상위권 팀 상대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하며 중하위권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가뭄의 단비 같은 승점 3점이었다. 이 경기는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홈팀 상대로 투레와 타갈린 등 중원이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르아브르는 아예우의 부진으로 인해 모하메드 바요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상대 수비에 위협이 될 공격 자원이 없다. 클레르몽 원정에서도 쉽게 득점하기 어렵다. 단, 수비 보호에 강점이 있는 투레가 백포를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기에 승점 1점 추가는 기대할 만하다. 금일 5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로리앙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벤 세기르의 결승골로 지난 라운드 경기를 승리하고 2위인 브레스트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했다.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 치고 나가는 이번 시즌이기에 현실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챔스로 나가야 하는데 순위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벤 예데르와 미나미노 외에 골이 잘 나오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벤 세기르가 대안이 되어줬기에 이제 홈에서 대승을 노린다. 로리앙은 리옹에 패하며 렌 원정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자신 있는 홈 경기였기에 연승에 도전했는데 모하메드와 크루피 주니어 등이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 커트라인과 승점 차가 좁혀졌고 강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번 원정은 강팀 상대로 최대한 패하지 않는 수비적 운영이 예상된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로리앙은 라포르테와 아이작 투레 등 쉽게 상대 공격수들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을 수비진이 있다. 아베르젤르의 수비 가담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발로군이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문전 수비를 무너뜨릴 모나코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다. 조커 역할을 할 벤 세기르도 있는 모나코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랭스 대 메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랭스는 파리 원정에서 선전하며 승점 1점을 따냈다. 최전방 공격수인 디아키테의 골이 나오는 등 파리 상대로 2골을 뽑아냈는데 찬스에서 마무리가 잘 됐다. 이토 주냐와 다라미 등 주축 공격수들이 시즌 후반기 들어 주춤하긴 했지만 테우마와 무네시로 이어지는 중원 경기력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두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기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승리가 필요하다. 메스는 미카우타제의 선제골을 잘 지켜내며 클레르몽에 승리했다. 무승이 길어지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현재 순위도 강등권이지만 연승으로 인해 잔류권과 승점 차를 줄였다. 13위 팀과 승점 차가 3점까지 줄었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높은 순위 상승도 가능하다.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일궈낸 수비 라인이 수비를 책임지며 미카우 타제를 앞세운 역습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랭스의 승리를 본다. 메스는 LLL을 중심으로 우돌과 콜린 등이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그러나 랭스는 다라미와 카드라, 이토 주냐 등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공격진이 있다. 홈의 이 점도 살릴 랭스가 3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